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안토니노 페로의 아동정신분석 기법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안토니노 페로는 그림, 놀이, 꿈분석, 내러티브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내담자와 상호교류, 상호소통하면서 치료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토니노 페로는 꿈을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작업보다는 꿈을 가지고 상담자, 내담자가 치료 관계 안에서 둘이 함께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며 그리고 내면 세계의 무의식적 진실을 탐구해 나가는 꿈놀이 치료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역전이 꿈인데요. 우리는 역전이라고 하면은 전이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트랜스퍼런스라는 것은 내담자가 임상 상황 속에서 생애 초기에 중요한 대상과 겪었던 사건 또는 관계, 그때 경험했던 정서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폐쇄되고 억압되었던 그 어떤 덩어리들을 상담자 속으로 밀어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카운터 트랜스퍼런스는 이런 내담자의 전이를 상담자가 경험하면서 상담자의 고유한 내적 심리 체계 속에서 또 그의 역사성 속에서 상담자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안토니노 페로는 역전이를 잘 활용하여야만 꿈분석 심리치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전이 꿈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하나는 내적 통로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즉, 역전이 꿈을 통해서 치료자의 마음이 일종의 상담자, 내담자 사이에 일어나는 내적 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내적 통로를 쭉 따라 들어가면 내담자에 대한 감정의 수용, 동화, 소화, 변형들이 치료자 마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역전이는 매우 유익하다 생각했습니다. 본래 프로이트는 상담자는 빈 스크린이 되어주고 그 내담자의 전이를 그 빈 스크린 위에 투사하도록 했지만, 현대 정신분석에 있어서는 상담자, 내담자가 전이, 역전이 상호주관적인 관계 안에서 치료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전이 꿈은 꿈 작업 안에서 공유되는 내적 대상들 간의 관계, 또 정신치료라는 도구를 치료자가 일종의 재정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가서 치료자가 수용성과 상징화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넓게 확장함으로써 알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꿈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역전의 꿈을 통하여 치료자 내부를 재정비하고 역량을 늘리는 것은 역전의 꿈의 대상인 내담자 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전의 꿈은 종종 내담자의 전체, 또 어떤 내담자 집단, 또 치료자 개인적 문제들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분적으로 내담자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치료자 자신의 정신적 삶 역시 역전의 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전의 꿈은 1차적으로는 내담자가 그 영향을 미쳤지만 2차적으로는 상담자가 갖고 있는 자신의 정신적 삶의 히스토리 스트럭처에 따른 꿈 작업의 결과물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치료자는 개인적으로 힘든 경우 혹은 내담자와의 치료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도 역전히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치료 관계에서 어려움은 내담자의 투사적 동의시 때문에 치료자가 상처를 입었을 때처럼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단순하게는 치료 세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 어려움이 표현되어진 경우도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치료자는 잠잘 때 꾸는 꿈뿐만 아니라 임상 상황 아래서 내담자의 어떤 투사적 동의시가 활성화되어졌을 때에 그때 겪는 하나의 상상, 또 나아가서는 심리적인 위축감, 어떤 환상도 이 역전이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험이 많은 어떤 내담자가 자신의 성적 투사적 동의시를 강력하게 했을 때 상담자는 뭔가 자신이 내담자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꼬투리가 잡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자신이 부적절한 어떤 일을 행한 것 같은, 그래서 공격당할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임상 상황 속에서 그 순간에 꾸는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들은 내담자와의 연결을 짓는 통로가 되는데, 이런 자신의 역전을 통해서 내담자의 감정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고 동화할 수 있고 소화시키고 변형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전의 꿈은 특별한 조건 하에서 치료자가 내담자의 투사를 숙고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따로 남겨두는 정신적 공간이 충분히 수용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안전 밸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자신이 꿈꾸는 역전의 꿈, 그것은 자는 동안에 내담자와의 관계가 하나의 촉매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꿈 작업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상상이라든지 그 어떤 감정이라든지 또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하나의 이야기 같은 것들은 다 역전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체질하고 관조함으로써 충분히 심리적 치료를 위한 수용적 스페이스를 마련하는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치료자의 꿈을 보면 안토니노 페로는 마리오를 치료하는 중에 어른이면서 여전히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로 보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래서 페로는 이 꿈을 통해서 두 가지 수준의 기능, 즉 어른이면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 그 두 가지 양쪽 측면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리오는 13세부터 정신분석을 시작한 분열성 형태의 정신적 형태의 그 병리를 앓고 있는 친구였는데, 우리 교과서에 보면 20살 이후까지 계속 심리치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환각증 안에서 다루어지는 꿈,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야말로 깨어있는 상태의 꿈으로 연결되어질 만큼 조금씩 마리오의 정신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페로의 역전의 꿈을 본다면 마리오는 아직 아이에 불과한 것이죠. 한편 20살이 넘은 성인이 그 안에 또한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양쪽 다 함께 생각하라는 그와 같은 꿈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치료자의 정신기능과 역전의 꿈을 보면 페로는 때로 엉킨 매듭풀기 그리고 분리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이것은 내담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와의 관계는 엉킨 매듭풀기와 분리의 꿈을 통해서 내담자와의 관계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주제는 내담자 집단을 존중하게 마음을 되찾게 하는 꿈인데요. 치료자는 꿈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 내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꿈은 치료자가 자기 내면의 분열된 부분을 스스로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치료자가 휴가를 갔을 때 또는 주말 시간 동안에도 계속 내담자의 고통을 힘겹게 소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는 상담 시간 50분, 1시간, 그 시간만이 내담자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도 또 휴가 때에도 끊임없이 내담자의 고통이 상담자 안에서 소화되어져 가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달리 비유하자면 충분히 좋은 엄마는 아들과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아들의 아픔과 고통이나 그 힘듦을 엄마가 계속 소화하면서 기도하거나 아이를 향해서
예, 엄마가 그 소화시키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상담자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름 휴가가 시작될 때 페로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코에 있는 작은 코딱지를 긁어서 떼어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페로는 그 딱지가 그냥 만만한 딱지인 줄 알았더니 고름이 가득 찬 딱지였고, 또 딱지를 잘못 떼어내어서 피가 흘러내리는 바람에 뇌정맥 혈전증이 와서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항염제나 항생제를 사용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것은 할머니가 말씀하신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어, 그냥 끌고 없애버리면 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만만한 것이 아닌 심각한 코딱지 부스럼이었다는 것이죠. 즉 그 자체로는 심각할 것이 없지만 그 코딱지를 강제적으로 끌어내므로써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숙고하고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라는 꼼꼼히, 즉 페로의 어떤 무의식의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통받는 내담절에 대한 꿈은 감정을 쏟아내는 방출적인 성격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꿈들은 치유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치료자의 치료 기능은 쉬지 않고 계속 작동한다. 군대 보낸 어머니는 아들과 떨어져서 딱 단절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머니의 정신기능은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아들의 그 모든 고통을 엄마도 힘겹게 소화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상담자의 역전이는 어떤 내담자의 마음을 존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가치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내담자의 파괴적 요소, 즉 공격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꿈을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폭력적인 투사적 동의시가 치료자의 영역을, 즉 정신내적 모호한 영역을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페로는 아프리카에 갔는데 야만인들이 자신을 공격하리라 미리 생각하고 그들의 화살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나무 판자들을 쌓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자들은 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는 커녕 보호하기에는 넉넉해 보이지 않는, 별로 튼튼하지 않는 얇은 합판에 불과했던 거죠. 그 나무 판자들이 쌓여 있었지만 단단히 묶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로는 그것들이 부서질까 두려웠고, 그래서 하나하나를 받침대로 받쳐둔다면 좀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서 묶어두었던 것들을 풀어버렸습니다. 이 꿈은 분석가가 치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호용 장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자는 내담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므로 분명히 이런 보호용 장벽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의지할 만한 부성적인 기능이나 치료자의 정신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대상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야만인들과 그들의 혼란스러운 움직임은 내담자가 투사하는 투사적 동일시를 치료자가 받아들이고 또 수용함으로써 변형시켜야 할 그 어떤 과제, 치료자의 과제, 치료자의 부담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즉, 내담자의 투사적 동일시는 때로는 치료자의 오래된 상처들, 또 치료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보지 못하는 영역들, 또는 이미 치료자의 내적 세계에서 정리되어 자극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던 부분들을 건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치료자 자신의 저항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좋은 내적 대상들과 통합되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담아내고 소화시키고 변형시키는 치료자의 고된 작업이 반영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역전이 꿈은 치료 관계에서 고통스러운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이해하면서 비로소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상담자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치료 과정에서 진정한 변형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생리적 열정이 더욱 확실한 형태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치료자 자신의 역전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내담자를 수용하고 그리고 담아내면서 변형시키는 데까지 바꿔낼 수 있는가, 치료자 자신의 역전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도 매우 유익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